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작가 생활 이야기 17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과거사에는 속된 말로 죽이 잘 맞은 몇 사람의 벗이 있었는데 김기령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흔히 죽이 잘 맞은 사람들은 함께 쏠쏠한 재미를 추구했다든가 은행털이 범행 따위를 모의했다는 말로 이어져야 제격일 것 같은데 우리 둘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약 7년간 남들은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만 했으니까요. 작가님, 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큰 소리부터 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국판 300쪽짜리 연극 전문 개감 잡지 극작에서 공연까지를 무려 26권이나 발간했답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책 만드는 일 그거 엄청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거든요.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국내에서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신간이 150종이 넘는다던데. 물론 운영 자금이 넉넉하고 취재 편집을 담당하는 일손이 여유롭다면 놀라울 까닭이 하나도 없겠죠. 그럼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놀라지 말아요. 그때 우리 잡지사의 운영 자금은 한마디로 깡뿐이었고, 깡이란 깡다구의 준말로 학자같이 버티는 오기를 말하죠. 그리고 우리 잡지사의 일꾼은 고작 발행인 김기령, 편집주간 김영무 이 사람 단 둘뿐이었으니까요. 설마요. 조금은 과장된 표현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내가 한 말은 거의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깡이라 표현했던 운영자금 조달을 노하우란 말로 바꾸면 아마 비슷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 둘은 그토록 무모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느냐? 일반 도서나 잡지류를 직접 만들어 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잡지 발행 그거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 몇 사람이 모여 수개월씩 꿍꿍이를 해도 창간호를 발행하기가 어렵고 어렵게 창간을 해도 3개월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200자 원고 중에 1000장 가량의 원고를 모으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거지 같은 원고로 책을 만들어내면 팔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욕만 실컷 얻어먹는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둘은 단 몇 마디 말만 주고받고서 연극 전문 잡지를 창간했던 겁니다. 일반 교양지도 어렵지만 어느 분야의 전문 잡지 발행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데 내가 우리 잡지에 게재했던 글 중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정확히 2003년 8월 30일 소설가이며 월간 문학잡지 한맥을 발행하는 김진희 선생이 함께 바람이나 쐬며 고스톱이나 치자며 꼬이는 바람에 내가 모처럼 100여 명의 문인과 어울려 저기 충청도 당진에 있는 농업기반조성공사 연수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문학 세미나 개최라는 명목하에 시동이 걸린 피선 아들이었다. 거기서 뜻밖에도 나는 수필가 김기형이란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동갑내기로 실로 오래전에 함께 출판 또는 잡지계에 몸담았던 인연으로 알게 된 편집장 출신들이었다. 10수년 만이어서 반갑게 악수를 나누자 그는 은밀한 어조로 나에게 할 말이 있으니 서울에서 한번 만나보자는 말을 했다. 서울 합정동 로터리 부근에 있는 황태구이 식당에서 다시 만난 우리는 일단 소주잔을 돌리면서 회포부터 풀었다. 주량까지 나랑 비슷한 김기령은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나 중앙대학 동항철학과를 졸업했는데 나처럼 온통 울퉁불퉁 굴곡진 인생 행로를 걷진 않았고 한평생을 오롯이 잡지 출판계에 머물러 온 인물이었다. 이윽고 그가 가슴 아픈 과거사를 토로했다. 어린이용 도서출판사 대표로 50여 종의 책을 만들어 웬만큼 기반이 잡혀갈 무렵이었는데 빌어먹을 IMF가 터져 쫄딱 망했다는 사실을 하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편집 대행 업무를 통해 밥을 빌어먹고 있다는 고백이었다. 많이 들어본 스토리들이어서 그의 고백이 나에게는 지난 겨울에도 눈이 내렸다는 얘기나 별다를 바가 없이 들렸다.
이윽고 서너 개의 빈 소주병이 뒤로 나자빠지자 그가 극히 조심스레 자기 속내를 내비쳤다. 매달 남의 책들만 만들어주자니 속이 너무 허해서 잡지나 한 종 발행해보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게 그 골자였다. 마치 조건반사처럼 내가 가볍게 응수했다. 우리 나이에 잡지라면 전문지나 만들어야 하고 또 내가 아는 분야라야 연극계밖에 없는데 연극 관련 잡지를 만들어 어디 팔리겠느냐 하고 그의 기대를 뿌리쳐버리는 듯 했다. 그랬는데 천만 뜻밖의 반응이 메아리쳤다. 김기령이가 선뜻 나도 한때 희곡을 써볼 생각까지 했었고 연극을 좋아하니까 그쪽 방향의 잡지를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응수를 했던 것이다. 이어서 지금 시중에서 또박또박 팔리는 잡지가 단 한 종도 없는 줄 잘 알고 있으니 나더러 원고만 수집해오면 제작은 자기가 책임을 질 것이며 최소한 3년 동안은 그 잡지의 발행을 지속하겠다고도 했다. 일이 그렇게 되어서 나는 선배 극작가의 서울평양연극제 추진위원장인 노경식, 평론가의 성균관대학 교수인 정진수, 평론가의 한양여대 교수인 김성희, 극작가 김태수, 작곡가의 창고극장 대표 정대경, 연극기획자 남기웅 제시를 편집위원으로 모신 다음 2004년 겨울호로 극장에서 공연까지 창간호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잡지의 제명도 내가 지었는데 전반적인 연극계의 문제점을 공론화시키면서 기록으로 남길 것은 기록으로 남기고 연극인의 입장에서 하고픈 말들은 가감없이 게재해 보겠다는 함의를 담은 것이었죠. 시중에 놔두는 대부분의 잡지들처럼 우리도 원고료를 책정한 이후에 옥고를 청탁할 형편이 되질 못했고 취재나 편집을 전담할 직원 또한 채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오나 일복만 잔뜩 짊어지고 태어난 내가 편집 주간이 되어 1인 3, 4역을 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잡지의 발행이 6호가 넘어서자 어느 연극인은 나를 향해 슈퍼맨이 여기도 있네 하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원고료 책정도 없이 혼자 어떻게 그 많은 원고들을 조달하며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넓고 원만한 인맥 관리를 해두었는지 진정 모를 일이라는 뜻이었죠. 문인들도 그러하지만 연극인들도 말이 좀 많은 편이서 티격태격 다투기도 잘 하니까요. 그나저나 컴퓨터 시대가 좋긴 좋았습니다. 이메일로 원고를 접수하고 전송할 수가 있어 사람이 직접 움직일 필요도 없는 데다가 편집도 오퍼레이터가 컴퓨터로 할 수가 있어 이전과 같이 사람들이 직접 오가거나 우송 등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도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내가 처음 도서 편집을 했을 때는 활판 인쇄 시기였는데 그에 이어 옵셋 시기도 거쳤고 하여간 저간의 편집 내지 도서 인쇄술의 발전 과정까지 환히 알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작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사천리 같은데요? 네. 김기령과 나는 도서 출판과 편집에는 아주 베테랑급에 속했으니까요. 문제는 다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큰놈의 잡지가 영 팔리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만들고 보면 그래도 매호마다 최소 한 200~300건씩이야 팔릴 걸로 생각했는데 20~30건도 팔리지 않았고 꼬박꼬박 청정본을 200여 부씩이나 발송했는데도 되돌아오는 반응은 그저 침묵뿐이었어요. 이른바 연극 영어학과 학생들이 전국에 수천 명이고 현역 연극인도 수천 명인데 그놈의 잡지 한 권의 우송료도 무려 1,500원이나 들었답니다. 우리 둘은 모처럼 소박한 하나의 꿈을 그리기도 했었는데 잡지가 웬만큼 팔리기라도 하면 대학로에 사랑방인 하나 만들어 노후에 그곳에서 함께 소일을 하자는 약속까지 했었는데 하다못해 내가 제작비를 감안해서 페이지를 확 줄여보자고 했지만 발행인 김기령은 국반 300종 이상이라는 고집을 절대 꺾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책다운 책이 아닌 책을 만들 까닭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게 그의 한결같은 지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러주어서 문해진흥위원회에 잡지 발행비 지원 신청을 한 결과 2년간은 비둘기 눈물만큼의 시혜를 입어도 보았는데 처음 1년은 500만 원이었고 다음 1년간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만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통근 26호가 되는 2010년 겨울호까지 그놈의 극작서 공연까지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문 닫을 때가 되었음을 직감한 내가 어금니를 깨물고 먼저 결단을 내린 다음 김기령을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소주 몇 병을 마시다가 우리 이쯤에서 그만 손을 찍기로 합시다 하고 내가 말하자 발행인 김기령은 딱 한마디 말로 세월이 너무 아깝네요 하며 울먹이더군요. 그렇게 되어 우리 잡지 발행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돌이켜보자면 7년 동안 실로 어렵게 잡지를 만드느라 남몰래 겪었을 심적 갈등 또한 무수했지만 김기령과 나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었고 피차간에 심적 부담을 주는 말 한마디 주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활자를 만지는 일은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이라 발행인과 편집일은 다투기가 십상이기도 했는데 1970년대 말기에 나도 몇 년간 출판사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 좋은 책은 팔린다는 신념 같은 게 남아있기도 했었는데 세월이 변한 탓인지 이젠 좋은 책도 팔리지 않는다는 현실을 체감하게 되어서 그만 나는 말문조차 잃어버렸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인데 우리는 아직도 아날로그적 논리에서 못 벗어났다는 것일까요? 그래도 우리 잡지의 증가를 아쉬워했던 사람들도 들어는 있었는데 무용평론가이며 개간 공연가 리뷰를 발행하는 김태원이 지명을 할애할 테니 극작에서 공연까지의 발행을 중단하게 된 소회나 좀 밝혀달라고 하더군요. 나는 한국적 문화 풍토에 어울리는 잡지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제명하에서 슬픈 넋두리를 좀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단지 적자 생존이란 논리만이 통용될 뿐이라면 달리 할 말이 무엇이겠는가. 가령 수요가 있을 리 없는 그런 류의 연극 전문 잡지를 누가 만들라고 했느냐 하고 묻는다면 내가 과연 무슨 대꾸를 할 수 있으랴. 흡사 너는 왜 하필 연극쟁이가 되어서 그 고생을 하느냐 하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 되리라. 지금 대학로에는 일정 구역 내에 200여 개의 대소극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예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지만 극장을 만들고 싶다면서 자기 돈으로 이런저런 공간을 마련하는 데야 과연 누가 무슨 말로 그들을 만류할 수 있으랴. 그리고 50여 개 이상이나 되는 전국의 각종 대학에서는 지금 연극영화과나 그와 비슷한 학과를 개설, 매년 3천여 명이나 되는 배우, 가수, 탤런트 지망자들을 배출해낸다는데 그런 예 또한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도 그러하다. 어차피 대학들도 수지타산을 맞춰야 생존이 가능하다니 속이 빤히 보이는 장사 속으로 연극영화과를 개설했다 손 치더라도 누가 무슨 논리로 그 대학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릴 수가 있으랴. 연극은 예술 행위이며 예술은 소수의 천재들이나 할 수 있는 작업이란 식의 논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기나 하는지. 혹은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도 모를 200여 개의 극단들이 부침을 거듭하는 곡도 대학로이고 치사한 호객행위를 일삼으면서 저급한 개구풍의 공연물을 상연하는 것도 대학로에 있는데 그들을 쫓아낼 방법이나 논리 또한 전혀 없어지고 말았단다. 그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연극의 격을 생각해야 한다는 전문 연극인들에게 아예 까놓고 당신들은 예술을 하지만 우린 장사를 하고 있으니 상관 말라는 투로 나온단다. 어디 그뿐인가? 현재 대한민국에는 200여 명의 극작가가 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연출가의 숫자 또한 200여 명 이상이고 평론가의 숫자 또한 200여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이른바
공인이란 절차가 실종되어 소위 자칭이 과반수로 하지만 자칭 예술가인 그들을 향해 삿대질할 사람도 없어지고 말았단다. 예술 행위는 자유의지가 생명인데 괜히 별 볼 일 없는 기득권을 내세워 우리를 핍박하려 들지 말라는 게 한결같은 그들의 대꾸란다. 말하자면 저 배우예요 하고 명함을 내밀자면 적어도 현장에서 5년 이상은 활동하면서 기존 배우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따위의 불문율 등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전이 되고 말았단다. 그러했다. 비단 연극배뿐만 아니라 범문화계가 소위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가 이미 오래전이라 했고 소위 문화 논리는 정치 논리 내지 경제 논리 앞에 질식되어 버렸다고들 했다. 따라서 무슨 의식이니 사명감이니 하는 거창한 용어는 이미 박물관의 유물이 되어버렸고 얍삽한 상행만 흥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눈치는 살아있대 수치심 또한 실종된 모양. 이를테면 수백 종의 순수 문학 잡지들 또한 필자들에게 원고료랍시고 땡전 한 푼 지불 못하는 상태에서 신인들을 대비시키면서 수백 건의 게재지를 강매하는 변칙 영업으로 연명을 한다는 게 피치 못할 현실이기도 하단다. 그런 류의 잡지 발행은 잡지를 구매하는 문학 독자가 전혀 없어 시판에 의해서는 제작비를 충당할 수가 없으니 어찌하냐는 논리에 기댄다고 했던가. 물론 나는 이런저런 사정을 익히 알 만큼 알면서도 수필가이자 40년 지기인 발행인 김기령과 연극 잡지의 발행을 감행하기로 했었다. 다시 말해 전문 잡지의 발행 내지 편집자로서 갖추어야 할 문제의식조차 못 갖춘 입장에서 모험을 시도한 건 아니었단 말이다. 그러나 용두삼이 꼴이 되기 싫어 거창한 구호 따위도 밖으로 내걸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잡지다운 잡지를 만들되 최소한 3년간 1,000부를 기준으로 제작비 일체는 발행인이 책임을 지고 원고 조달 및 편집은 내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조용한 출범을 했던 것이다. 꾸준히 발행을 하고 보면 설마 200~300부의 책이야 팔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리 기대라면 기대의 전부였었다. 그만큼이라도 팔리면 당장 원고료를 책정하겠다는 게 우리들의 야무진 꿈이기도 했었다. 세상 만사 그러지 하고 넘어가면 골치 아픈 시비에 휘말릴 까닭도 없고 누구를 향한 원망이나 분노 따위도 있을 수가 없는 법이 될 테죠.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그런 세계관으로 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엎어지고 깨지고 코피가 터져도 일꾼은 일을 해야 될 테죠. 하여 우리 두 사람은 결코 후회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별 가치가 없는 일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작가님의 지난 삶이 치열하기만 했나 봐요. 네, 치열했죠. 지금도 우리는 이 유튜브 방송을 치열한 의식으로 하는 중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매화마을 이야기로 꾸며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